진호의 일상 여행 로그 진호의 블루. 안녕하세요, 진호의 블루입니다. 차마고도길 트레킹 코스를 잘 돌고 나서 이제 라시에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 차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깔끔하고 괜찮았는데 실내는 좀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전기차라고 또 이제 배터리 잔량이 없다는 이유로 더운데 다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이동했네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밖에 보이는 풍경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차량의 썬팅지 때문에 조금은 어둡게 보이지만 그래도 날씨가 꽤 맑은 게 느껴지죠. 그렇게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여기 라시에 습지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입구를 지나서 이쪽을 통과하니까 이렇게 이제 작은 기념품들을 판매하는 곳을 마주칠 수 있었고요. 주로 이제 열쇠고리라든지 핸드폰 액세서리 같은 좀 이제 작은 물품들 위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아기자기하고 예쁘더라고요. 여기 다리를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습지를 구경하는 코스가 시작됩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지는 습지의 투명한 모습이 인상적이죠. 시작부터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지더라고요. 물 위에 백조가 보이는데 이거는 이제 모형이고요. 그래도 뭔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게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습지를 구경하다가 중간에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길래 한번 따라 들어가 봤는데요. 이렇게 다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중국은 이제 거대한 땅덩어리만큼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국가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만큼 여러 형태의 사람과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민족의 이름을 적어놓고 마네킹에 그 민족을 대표하는 의상을 입혀놔 보는 사람들이 이제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사커족이라고 카자흐 쪽 사람들인데 하얀색 의상이 뭔가 이제 추운 북방 지역 사람들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는 것 같죠. 그리고 이건 장족이라고 중국 내 최대의 소수민족입니다. 2000년 기준 1600만 명의 장족이 중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대부분이 이 운남성 근방에 있는 광서 장족자치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고대 시기의 후손인 만큼 의상도 생김새도 한쪽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죠? 이건 이제 고산족이라고 장족과는 반대로 숫자가 가장 적은 소수민족입니다. 이들은 이제 대만의 원주민계 소수민족이고요. 이들이 이제 대만섬에 정착하면서 서서히 하나의 민족으로 발전한 그런 소수민족입니다. 이건 의상이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조선족입니다. 한반도에서 이주해온 소수민족이고요. 19세기 중엽 당시 조선은 정치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많았고요. 이제 농사도 빈번하게 흉작이 일어나면서 농민들이 이제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만주 일대에 터를 잡고 생활했는데요. 그때 생겨난 민족 공동체가 바로 이 조선족입니다. 이건 15족이고요. 중국 소수민족 평균 정도의 인구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주로 이제 동북지방과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고요. 주로 농업에 적합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봤을 때 대부분이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진을 보며 설명해드린 것처럼 각 민족에 대한 배경 지식을 관광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글과 사진으로 정리해 놓은 자료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조선족에 대한 것이죠. 이런 걸 보니까 또 이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이제 중국 마오난족에 대한 자료고요. 마오난족은 이제 티베트 계열의 언어를 쓴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장족, 한족들과 오래 교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모국어보다 한어, 중국어를 더 잘 쓰고 일상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해드렸던 고산족에 대한 자료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관광 다닐 때 이렇게 박물관 같은 장소에 들려서 이것저것 구경해보는 것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다문화 체험관 관광을 마치고 나와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풍경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시 또 얼마 걷지 않아서 뭔가 또 볼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양쪽으로 뭔가 이것저것 주렁주렁 걸려 있는데 서로 각기 다른 글씨체로 적어 놓은 그런 판 같은 것들이 걸려 있더라고요. 아마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을 적어 놓은 그런 물건이 아닌가 추측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또 이제 종도 달려 있어서 지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한번 스쳐보니까 아주 예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여기도 이제 재미있게 둘러보고 다시 또 호수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장은 이제 구름 맛집으로도 유명한데요. 사진을 딱 보면 이제 구름이 정말 많이 보이죠. 푸른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구름이 투명한 호수에 아름답게 비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 사진 가운데에 보면 이제 전통 의상을 입으신 분들이 보이죠. 우리나라 종로에 가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 관광 다니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여기 경치 멋지지 않나요? 지나가면서 보는 풍경 하나하나가 정말 모두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렇게 호수를 계속 걸으면서 경치를 감상했어요. 이날은 정말 날씨도 한몫해져서 더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체험하는 것만큼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저 반대편에 신기하게 생긴 오두막이 보이길래 한번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은 관광객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오두막을 체험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분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들어가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밖에서만 감상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날에 멋진 풍경들을 마음껏 감상하고 다시 습지공원 입구로 돌아갔습니다. 픽업을 해주신 기사분이 최초 위치까지 다시 데려다 줬고요. 그렇게 차마고도 트레킹과 라시의 습지공원 체험 3일차 관광 코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아직 해결해야 될 미션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리장의 대표적 음식 중 하나인 라파이고를 먹고 가는 거였는데요.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고성 입구 쪽에 좀 괜찮은 집이 보여서 바로 들어가 봤어요. 보시다시피 아직 해가 지지 않아서 시간이 좀 이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음식 주문 전에 이렇게 차를 내줬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식당은 이렇게 식전에 차를 내주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한 식문화 같아서 참 좋아합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면서 조금 기다리니까 주문했던 이제 라파이고가 나왔고요. 토핑은 우선 이제 콩나물하고 햄만 시켰어요. 이제 안에도 고기라든지 건더기가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따로 더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 중에 맥주는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이제 중국 여행의 마지막 날인데 이거 좀 맥주만으로는 아쉽지 않나 싶어서 고량주를 하나 시켰어요. 근데 고량주가 이렇게 잔째로 위에 뚜껑을 씌워서 나오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봤어요. 그렇게 리장의 특별 음식인 라파이고를 맛있게 먹고 마지막으로 고성의 야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식당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 쪽으로 걸었는데요. 이 거리도 나름 감성이 풍부하고 볼거리가 꽤 많았던 기억이 나네요. 여기는 벽면의 꽃 그림들과 실제 화분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라서 사진을 한 장 남겨봤는데요. 밤에 조명과 함께 찍어서 그런지 뭔가 더 묘하게 아름다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여기도 이제 식당 같은데
이렇게 이제 가든 레스토랑이라고 해놔서 정원 속에서 식사를 하는 느낌이 들게 꾸며놓은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계속 고성의 야경을 즐기며 여행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이제 기념품 판매하는 쪽으로 나와보니까 사람들이 아까보다 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가족 단위로 관광을 많이 오는 곳이다 보니까 식당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쁜 꽃과 화분들이 있는 전통 가옥 옆에 개울이 흐르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독특하고 또 이제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밥을 먹으면서 여행을 추억하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계속 예쁜 식당과 카페가 있는 거리를 걸어갔고요. 뭔가 이 특이한 건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간판에는 리장시 석문화연구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도 이제 뭔가 돌을 활용한 조소와 같은 그런 예술 활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뭐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좀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으로 그냥 일단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골목길을 지나가게 되었고 개울이 흐르는 좁은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풍경이 뭔가 좀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서 잠시 앉아서 좀 감상하다 갔습니다. 이 좁은 개울갓길 옆에 있던 카페인데요. 참 독특하고 예쁘길래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왼쪽에 이런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구조도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렇게 이곳저곳 걷다 보니까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하늘 쪽으로 보이는 우산 데코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여기는 이제 리장 여행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많이 보던 그런 장소인데 뭔가 또 핫플레이스에 도착했다는 느낌이 드니까 괜히 왠지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상점들이 보이고 그런 상점을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야말로 전형적인 관광의 거리 느낌입니다. 전통 의상을 판매하는 곳 앞에 예쁘게 차려입으신 여성분이 보여서 사진을 한 장 찍어봤어요. 외모나 차림새로 봐선 그냥 관광객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이제 관련 활동을 하는 모델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의 풍경은 정말 밤과 아주 멋지게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하늘에 펼쳐진 저 우산들과 노란 조명이 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뭔가 좀 더 이국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저 지붕에 달려있는 빨간 장식들, 이것도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좀 더 멋진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계속 예쁜 거리를 구경하면서 숙소 쪽으로 돌아갔었고요. 상점도 기웃기웃 거려보면서 뭐 볼만한 물건이 없는지 계속 구경했습니다. 이렇게 리장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고 밤의 고성거리를 다시 한번 즐긴 뒤에 숙소로 돌아오면서 3일간의 여행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일상이 너무 바빠서 여행에 대해 잘 준비하지 못해 많이 즉흥적인 관광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었던 그런 여행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첫 번째 여행 로그인 중국 운남성 리장 여행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동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